제가 유튜브 채널 오픈을 2024년, 2025년 시즌 시작에 맞춰서 했는데 벌써 플레이오프 동서부 16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 매치업을 살펴보며 살짝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동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업은 동부 전체 1위 클리브랜드 캐벌리스와 스프링 토너먼트를 거쳐 힘들게 올라온 마이애미 팀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클리브랜드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정확한 지표는 조금 어려운 게 마이애미가 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지미 버틀러와 구단이랑 조율이 조금 계속적으로 안 돼서 팀 분위기가 엉망이었죠. 결국 트레이드가 되고 대신하여 앤드류 위긴스가 오면서 막판에 안정화가 조금 됐긴 했습니다. 에릭 스포엘스트라 또 그 감독이 어떤 매직을 만들지 몰라서 클리브랜드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일단 이 시리즈는 저득점 양상으로 끝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로테이션 수비가 좋고 페인트 존 수비가 촘촘해서 도노반 미첼, 갈랜드, 모블리 앨런이 조금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클리브랜드는 장신들과의 피켄롤이 숨통이 터져야 미첼이나 갈랜드 같은 선수들의 외곽도 덩달아 살아나는 성향을 보이기에 이번 시즌 공격은 엉망이긴 해도 히트가 수비력 하나는 잃지 않았거든요. 특히 피켄롤 수비와 페인트존 패킹이 잘 되는 팀이라서 전체 1위 공격력을 자랑하는 클리브랜드가 저득점을 보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이애미트도 공격력이 아주 약한데요. 이번 시즌 켈렐 웨어라는 루키 센터와 뱀 아데바요를 투빅으로 계속적으로 실험하면서 팀 자체 공격판을 아예 뒤엎어서 공격 시스템이 아주 별로입니다. 믿어볼 건 타일러 히로뿐이라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감독 자체가 이름 모를 선수들을 깜짝 스타로 만드는 데 재능이 있어서 어떤 선수가 또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리즈 내내 양팀 주전 선수들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벤치에서 나서는 선수들의 뒷받침이 큰 역할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클리브랜드가 앞설 거라 봅니다. 타이 제롬, 디 안드레 헌터 등등 거의 주전급인 선수들이라 현재의 히트의 뎁스로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매치업에서 아주 중요하고 꼭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클리브랜드는 메반 모블리의 3점 효율성과 뱀 아데바요 상대로 페이스업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마이애미트는 감독인 것 같아요.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어떤 또 무명 선수를 발굴할지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4승 2패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2라운드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해도 두 번의 플레이오프를 거쳤고 조금 더 임기응변에 능한 감독이 새롭게 왔고 빈틈없는 로스터를 구축했기에 히트의 매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 매치업은 동부 2위 보스턴 셀틱스와 토너먼트 7위 팀인 올랜도 매직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가 부상자가 많은 올랜도를 아주 손쉽게 이길 거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깊숙이 봐야 합니다. 대반전으로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2패로 올랜도 매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부상이 많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보스턴도 주전 선수들이 많이 쉬게 했기에 가능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올랜도는 제일런 석스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오펜스에서 스피드하게 쪼개준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팀 공격력이 하위권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디펜스는 전체 2위로 짠물 수비로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였는데요.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워낙 스위칭 디펜스가 되는 선수들이 많아서 미스매치가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골밑으로 기가 막히게 포지셔닝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배치가 아주 이쁩니다. 여기에 보스턴 농구를 언급해보자면 전형적으로 5아웃으로 3점 농구를 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빠른 페이스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천천히 5명 각각의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돌파하고 빼주고 포스터 받아가 빼주고 여유있게 떠돌면서 오픈을 만드는 농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선수가 분리볼까지는 아니어도 피지컬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매치업 헌팅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균열을 내야 하는데 올랜도 피지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선 수비도 코리 조셉, KCP로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드라이브 앤 킥으로 데릭 화이트와 주루 할리데이, 샘 하우저에게 많은 3점 공간들이 생길 텐데 효율적으로 잘 넣어준다면 테이텀이나 브라운에게도 돌파의 길이 열릴 거라 봅니다. 거기에 포르징기스의 3점도 터질 거고요.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요. 올랜도의 키포인트는 늦게 복귀한 파올로 벤케로가 플레이오프에서 폼을 찾느냐, 그리고 잔부상이 많았던 프렌츠 바그너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올랜도 공격은 두 선수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앞서서 매치업상으로 올랜도가 만만치 않다고 언급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자는 보스턴이 2라운드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랜도가 우리가 못 넣으면 너네도 못 넣는다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라 예상돼서요. 수입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4승 1패 정도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치업에서 볼 재미 요소는 테이텀이나 브라운이나 이 피지컬적으로 퉁퉁 밀리냐 안 밀리냐를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짧은 드라이브 앤 킥으로 볼의 전환과 볼의 순환으로 공간을 창출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치업은 동부 3위 뉴욕 니스와 동부 6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동부 1라운드 매치 중에서 개꿀잼 예상하는 매치업입니다. 무조건 7차전 갈 거라 예상하는데요. 진짜 어이없게도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솔직하게 비커 스태프 감독이나 디트 팬들도 이번 시즌 이런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7위에서 한 10위 정도 하면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케이드 커닝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단순화된 농구가 핵심인데요. 파트너인 젤런 듀렌, 퍼리미터에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티마주, 말릭 비즐리, 토비아스 해리스 등과 함께 빠르고 시원시원한 농구를 합니다. 미칼 브리지스를 데려오며 뉴욕 닉스는 화려한 윙뎁스를 자랑하지만 그 선수들이 칼타주의 수비력을 메꾸는 모습 모양새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수비수가 많은데 생각보다 수비가 월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5위를 기록한 공격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줄리어스 랜드를 보내고 데려온 칼타주가 브런슨과 함께 팀 공격을 이끄는데 화력이 상당합니다. 수비 공격의 균형이 좋아질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공격력으로 끝장내야 할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팀 선수들이 대부분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뉴욕 니스를 우세로 보는 입장이 많지만 케이드 커닝햄이 뉴욕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 만나서 평균 득점 30점 가까이 기록하였습니다. 내외가 가리지 않고 보여준 퍼포먼스가 풀업에서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요 포인트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뉴욕 니스는 미첼 로빈슨과 칼타주의 조합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입니다. 정규 시즌 대부분을 결정하고 돌아온 미첼 로빈슨은 닉스의 수비의 핵심인데요. 칼타주가 미네소타에서 고베와 함께 투빅으로 뛰어봤기에 나쁘진 않을 듯 보이나 아직까지는 미첼 로빈슨의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첼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칼타주가 공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트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상대 전적 지표는 조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서 최종적으로 4승 3패 디트로이트가 2라운드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디트 선수 중에 아우사르 탐슨이라는 선수가 수비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공격에서도 템포 푸시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되며 3점 전체 1위 말릭 비즐리가 중요할 때마다 넣어주지 않을까 예상해보네요.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이 안 좋을 때마다 3점으로 풀어가는 게 좀 많고 도박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조금 불확실성은 제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치업은 동부 4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동부 5위 밀워키 벅스입니다.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밀워키 벅스가 앞서면서 인디애나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스칼 시아캄을 데려오면서 인디애나는 디펜스를 강화하면서 24위에서 13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격 레이팅은 2위에서 9위로 떨어지면서 팀의 균형을 잡았지만 작년 센터 제외 작은 선수들로 배치해서 매우 빠른 오펜스를 보여주었던 개성을 잃어버리고 조금은 이도저도 아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펜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마일스 터너 선수가 골밑을 비우게 되면 커버 쳐줄 선수가 부재 중입니다.
시작함은 토론토 시절부터 대인 방어는 좋지만 림보하고 헬퍼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러키에게 약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노출됩니다. 브룩 로페즈로 터널을 밖으로 밀어내면 야니스를 제어할 선수가 인디애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인디애나가 페인트 존을 이쁘게 선수들을 쌓아두어서 진로를 막는 수비가 되는 팀도 아닙니다. 릴라드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딱히 없어도 미러키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팀 간의 상성상 미러키가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야니스는 정규 시즌에 4경기 평균 득점이 30점이 넘는 아주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디애나는 야니스를 막아내는 것이 숙제인데 파스칼 시아캄의 대인 방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덧붙여 브룩 로페즈가 3점이 안 들어가서 마일스 터너가 헬프 디펜스가 되면서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야니스를 억제하는 건 힘들어 보이고 최종적으로 4승 1패로 미러키 벅스가 2라운드에 진출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릴라드가 빠르게 돌아온다면 더 쉽게 풀어나갈 거라고 보지만 굳이 없어도 벤치에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케빈 포터 주니어가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디애나는 터너와 함께 토마스 브라이언트와 같은 빅맨을 붙여서 한번 기용해보면 어떨지 싶은데 정기 시즌 중에 많이 시험되지 않았고 공격 쪽에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질 않아서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조만간 서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 한번 예상을 재빠르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